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는 얼마나 털리셨습니까? 글쎄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 달 반 전쯤에 L카드를 쓰고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유출당한 그 L카드. 예. 유효기간이 다 돼서 새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아마 유출된 사건은 그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몇 년 전에 그 카드 쓰다가 이제 그만 탈퇴한 사람의 정보까지도 다 남아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개인정보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계속 안 오는 걸로 보면은 어서 부정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심하고 저도 당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해보셨어요? 예, 이따 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기자 수첩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 유출로 이제 시끄러운데 시민들은 이제 유출 확인에 사용 중지 신청에 재발급으로 경황이 없죠. 예. 카드사는 사후조치 취해야죠. 사과해야죠. 고위 간부 줄줄이 사퇴해야죠. 역시 또 경황이 없고. 참 기가 막힌 건 이번에는 무슨 뭐 해커의 해킹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 개발을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하고 구조적으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보의 유출과 남용, 선거라고 하는 국가 주요 대사를 오염시키는 범죄를 찾아내고 미리 막아야 될 국정원이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시대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책임 국가기관이 뭐 알아서 조작하고 왜곡하는 마당에 보안업체 직원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또 뭐 검찰이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검찰에서 검사가 별별 사고를 다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나라가 지금 뭐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도덕성과 양심 국가 간을 갖춰야 할 기관이 이런 식으로 나들면 안 된다. 위에서부터 기강이 무너진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민영화가 왜 나오는 거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가장 사적인 정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지금 과다하게 점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 감독해야 되는데 국가의 법제도나 감독원이 너무 허술한 거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법제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사적 정보는 사실 뭐 주민등록증이나 가족등록부나 인감처럼 공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국민이 어떤 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정보도 공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적인 사기업에게 다 넘어가고 그렇죠. 사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허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라는 거죠. 민영화를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공의 영역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내줄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국민은행 고객일 뿐인데 이 사람들의 정보도 다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카드가 마음대로 자기 자회사 회원 정보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법제도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시라고 그렇죠. 정보를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돌려가면서 보도록 다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 법이 허용한 겁니다. 우리는요. 또 회원 가입할 때도 뭐 꼭 금융사 아니더라도 당신의 정보를 여기에 제공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물으면 눌러야 돼요. 눌러야 그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16조 3항에 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딱 박아도 다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동의 안 하시면 안 넘어가게 돼 있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가 안 동의하시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카드사가 뭘 잘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민영화되고 사기업에 의해서 상업적 가치만 따져서 보호벽이 허물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걱정하고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도 이게 로비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의심이 돼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고 이 사건을 봤으면 하는 거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번에는 뭐 사상 최악이니까요. 경제활동 인구 전부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니까 결국 이번에는 카드사 책임 간부들이 죄다 사퇴하겠다 나서긴 했습니다. 이것도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쁘세요? 사실은 어제 오후에 기자수첩 원고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전부 다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썼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 때 다 사퇴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썼습니다만 기자들이 카드사 사장한테 어제 거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한 분은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대처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한 분은 수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수습도 하지 않고 바로 그날 오후에 어제 저녁에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자기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했다가 기자회견을 위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얼른 또 사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퇴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좀 떠밀려서 된 거예요. 예, 금융사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치하고 대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별로 없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이 다음에 요거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해보자. 벌써 이제 단계별로 눈치를 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고객의 정신적 피해 보상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제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것도 물었죠. 유출 정보가 유통돼서 스팸이 가거나 하면은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다수 국민이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다들 뒤지고 사이트로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불통이어서 기다리고 비밀번호 바꾸고 카드사로 전화 걸어서 문의하고 카드 바꾸고 이 엄청난 시간과 전화 비용 수고와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카드사는 당연히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스팸이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스미싱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유출 정보가 유통이 돼서 스팸이 가거나 하면 피해 보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도 검토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위자료를 물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애매한 거죠. 집단 소송으로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집단 소송을 해도요. 이거 받아내는 게 참 어렵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보가 흘러가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지 뭔가를 당했다는 거를 증거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힘들다고 어렵습니까? 해요.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신고하시면 60일 이전에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카드 도난으로 부정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다 지금도 무효로 해주고 보상해 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또 일입니까? CVC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답도 나왔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요. 비밀번호나 CVC 세 자리 없어도 해외 사이트 이용 등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해커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통업체의 그 카드 판독기에다 살짝 침투시킨 다음에 고객들 카드에서 CVC 비밀번호 말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빼내가지고 씁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새벽 1시에 스페인에서 갑자기 제 카드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사에서. 무슨 소리냐. 나 서울서 지금 자고 있는데 카드를 바꿨습니다. 어서 해킹당했나 보다. 한 달 뒤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또 $100 가까이 썼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른 음식점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가 제가 카드를 긁는 순간에 카드가 빠져나가서 복사돼 갖고 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거죠. 방법이 있군요. 카드 번호랑 유효 번호만 있으면 외국에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고 그 음식점에다 얘기해서 그 음식점과 카드사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카드사 대표 답변을 볼까요? 아주 교묘합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일부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인증이나 비밀번호를 꼭 요구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차단된다가 아닙니다. 부정사용은 대부분 차단된다. 그러니까 일부 거래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은 차단되는데 일부는 못 막을 수도 있고 답변이 이런 거예요. 사실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자체가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듣고 보니까 속이 상하는 답변이네요. 그러니까 사과문 달랑 읽고 고개 두어 번 푹 숙이는 걸로 끝내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그런 정신 자세가 문제 있는 거죠. 사과한다는 건 죄와 책임을 분명히 느끼고 일의 처리와 해결을 약속하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피해자한테는 당연히 보상한다고 약속을 하고 피해자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방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책을 취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야 사과 기자회견이지 변명만 늘어놓는 건 안 되는 거죠. 뭐 잘못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당국이나 카드사나 좀 정신을 차려주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당국한테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뭐 하고 계셨던 건가 묻고 싶어지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은 다시는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편상국 대기자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